경기는 분명 안 좋다는데 왜 에르메스 매장 앞 대기줄은 줄어들 기미가 안 보일까요? 미국에선 지금 지갑이 닫히고 있다는 뉴스가 쏟아지지만 비행기 비즈니스석은 이미 매진입니다. 누군가는 1달러에 벌벌 떨고 누군가는 수천만 원을 우습게 쓰는 이 기묘한 상황. 이건 단순한 상황이 아닙니다. 당신의 주식 계좌와 운명을 결정지을 거대한 경제적 균열의 시작입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미국의 소비 둔화를 경고하는 헤드라인이 장식되고 있습니다. 고물가에 지친 서민들이 지갑을 닫고 있고 카드 연체율은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화면을 돌려 실제 거리의 풍경을 보면 우리가 알던 불황의 공식이 깨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백화점 1층 명품 매장 앞에는 여전히 오픈런을 기다리는 긴 줄이 늘어서 있고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프리미엄 여행 패키지는 없어서 못 파는 지경입니다. 고급 레스토랑의 예약은 이미 다음 달까지 꽉 차 있죠. 이 극명한 대비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사람들은 입을 모아 경제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식료품 가격이 너무 올랐고 기름값도 무서워서 차도 못 끌고 다니겠다고 하소연하죠. 하지만 한쪽에서는 수천 달러짜리 가방을 쇼핑백 가득 들고 나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아니, 전 세계적으로 같은 나라 안에서 전혀 다른 두 개의 경제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른바 K자형 소비 양극화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동안 소비 지표라는 하나의 숫자로 경제를 판단해 왔습니다. 소매 판매가 늘었는지 줄었는지만 보고 시장의 온도를 체크했죠. 하지만 이제 그런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평균의 함정에 빠지는 순간 시장의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지금이 사상 최악의 불황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자산가치 상승으로 인한 역대급 호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소비 패턴의 변화는 단순히 부자들이 돈을 많이 쓴다는 현상을 넘어섭니다. 기업들의 생존 전략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고, 더 나아가 우리가 투자해야 할 종목과 피해야 할 종목을 가르는 결정적인 잣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기업이 살아남아 시가총액을 키워갈지, 그리고 어떤 기업이 소리소문 없이 무너져 내릴지를 결정하는 아주 무거운 흐름인 셈이죠. 그렇다면 이 양극화의 실체는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통계와 팩트가 말해주는 현실을 조금 더 깊게 파헤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소비의 균열, 그 구체적인 모습은 생각보다 더 냉혹합니다. 글로벌 주요 외신들이 쏟아내는 데이터들은 이 양극화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최근 저소득층의 소비가 급격히 둔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실질 임금은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해 압박받고 있고 팬데믹 기간 쌓아두었던 초과 저축은 이미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그 결과 신용카드 연체율은 가파르게 치솟고 있죠.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한 소비 외에는 모든 것을 줄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분석을 보면 중산층의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과거 브랜드 제품을 선호하던 중산층들이 이제는 가성비를 찾아 할인 매장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반면 럭셔리 소비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 현상의 배경으로 자산 상승 효과를 꼽습니다. AI 랠리로 인한 증시 폭등과 부동산 가격의 유지가 고소득층의 구매력을 지탱하고 있다는 것이죠. 노동을 해서 버는 월급보다 가지고 있는 주식과 집값이 오르는 속도가 훨씬 빠르니 이들에게 인플레이션은 남의 나라 이야기일 뿐입니다. 골드만삭스의 분석가들은 기업들이 이미 이러한 소비 양극화에 맞춘 전략을 시작했다고 경고합니다.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보면 그 명암이 뚜렷합니다. 저가 전략을 고수하는 월마트는 사상 최고 수준의 실적을 기록하며 승승장구하고 있고, 루이비통이나 에르메스 같은 초고가 브랜드들은 가격을 올려도 견조한 수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이에 낀 애매한 가격대의 브랜드들입니다. 중산층을 타겟으로 했던 기업들은 고객을 아래 위로 다 뺏기며 최악의 실적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미국 소비는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층별로 완전히 분리되어 서로 다른 궤적을 그리며 움직이고 있을 뿐입니다. 아래쪽은 무너지고 위쪽은 비상하는 이 기묘한 공존이 현재 시장의 진정한 얼굴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단순히 운이 좋아서 부자들이 돈을 더 쓰는 걸까요? 아닙니다. 핵심은 우리가 매달 받는 월급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 비밀을 알면 왜 지금의 양극화가 멈추지 않는지 이해하게 될 겁니다. 부자들이 더 많이 쓰는 이유를 분석할 때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단어는 자산입니다. 과거의 소비는 주로 노동소득, 즉 내가 일해서 번 월급에 의존했습니다. 월급이 오르면 외식을 더하고 월급이 깎이면 소비를 줄이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현재의 상위 소비층은 다릅니다. 이들의 소비를 결정하는 건 월급 명세서가 아니라 주식계좌와 부동산 등기부등본입니다. 최근 몇 년간 이어진 AI 랠리는 특정 계층에게 막대한 부를 안겨주었습니다. 엔비디아를 비롯한 기술주들의 폭등은 자산가들의 포트폴리오를 팽창시켰고, 이는 곧바로 강력한 소비 여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주가가 오르면 상위 소비층은 자신이 실제로 부자가 되었다고 느끼며 지갑을 더 넓게 엽니다. 소위 말하는 부의 효과가 극대화된 것이죠. 부동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금리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부족으로 인해 집값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이는 자산 보유층에게 심리적인 것과 경제적 안전판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소비의 패러다임이 노동소득 중심에서 자산소득 중심으로 완전히 이동한 셈입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투자 포인트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지금의 소비 강세는 AI 버블이라 불릴 만큼 뜨거운 자산 시장의 열기와 샴쌍둥이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AI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고 자산 시장이 하락세로 돌아선다면 지금까지 견고했던 상위층의 소비 역시 순식간에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반대로 자산 시장이 견조하게 유지되는 한 이들의 럭셔리한 소비 패턴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자산 가치 상승을 향유하는 경험을 구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부자들이 돈을 쓴다고 해서 모든 기업이 웃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부자들이 돈을 쓰면 쓸수록 어떤 기업들은 더 처참하게 소외되고 있습니다. 모든 기업이 이 변화의 수혜자가 될 수 없는 냉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 소비시장의 흐름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양끝으로의 탈출입니다. 소비자들은 이제 아주 싸서 확실한 가성비를 챙겨주거나 아니면 확실히 비싸서 최고의 만족감을 주는 상품만을 선택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처참하게 무너지는 곳이 바로 중간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타겟 같은 대형 마트가 월마트의 저가 공세에 밀려 고전하는 이유, 그리고 대중적인 브랜드들이 에르메스 같은 초프리미엄 브랜드의 성장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애매한 것에 돈을 쓰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적당한 가격에 적당한 품질을 갖춘 제품들이 시장의 허리를 지탱했습니다. 하지만 물가가 오르고 삶이 팍팍해지자 소비자들은 극단적으로 변했습니다. 생필품을 살 때는 10원이라도 싼 월마트나 알리, 테무 같은 초저가 플랫폼을 찾습니다. 그렇게 아낀 돈을 모아서 한 번을 쓰더라도 확실한 만족감을 주는 프리미엄 여행이나 명품 가방에 쏟아붓습니다. 평소엔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다가도 기념일에는 인당 수십만 원 하는 오마카세를 예약하는 심리와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브랜드 파워의 중요성을 그 어느 때보다 높이고 있습니다. 강력한 브랜드 로열티를 가진 기업은 가격을 올려도 고객이 떠나지 않지만, 브랜드 색깔이 모호한 중가 업체들은 고객들이 가격 비교 사이트로 떠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이제 중간 지대에서 사라져 양극단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투자 관점에서 이는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중가 소비재 기업, 평범한 백화점, 그리고 차별화되지 않은 애매한 브랜드들을 보유한 주식은 지금 가장 조심해야 할 대상입니다. 반면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가진 초저가 플랫폼이나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지닌 프리미엄 브랜드들은 이 혼란 속에서 오히려 더 단단한 성벽을 쌓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 변화를 이미 감지했고 생존을 위해 조용히 자신들의 가격표를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전략으로 이 험난한 파도를 넘으려 하고 있을까요? 지난 2-3년 동안 기업들에게는 가격 인상이 일종의 치트키였습니다. 인플레이션을 핑계로 가격을 올려도 소비자들은 보복 소비 심리에 이끌려 지갑을 열었죠. 마진율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기업들은 축제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축제는 끝났습니다. 소비자들의 가격 민감도가 임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조금만 비싸도 외면받는 시대가 오자 기업들은 서둘러 할인 경쟁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재고는 쌓여가고 이를 털어내기 위한 프로모션이 늘어나면서 마진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기업들이 이제 얼마나 많이 파느냐보다 누구에게 파느냐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매스 마케팅의 시대가 가고 타겟 마케팅의 정교화가 생존 전략이 된 것이죠. 기업들은 이제 구매력이 낮은 대중에게 매달리기보다 확실한 지출 능력을 갖춘 고소득층을 위한 프리미엄 라인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탈하는 서민층을 잡기 위해 극단적인 저가 라인을 별도로 신설하며 중간 라인을 과감히 축소하고 있습니다. 이제 투자의 핵심은 가격 결정력에 있습니다. 원가가 올라도 이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브랜드 충성도가 있는가, 그리고 그 고객층이 경기에 민감하지 않은 자산 가계층인가를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어떤 기업이 고객을 붙잡기 위해 끊임없이 할인 행사를 열고 있다면 그 기업은 이미 양극화의 소용돌이에서 패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업들의 이러한 전변화는 곧 실적의 양극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프리미엄 전략에 성공한 기업은 고마진을 유지하겠지만 가격 전쟁에 뛰어든 기업은 박리담회의 늪에서 허덕이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양극화의 끝에서 가장 먼저 비명을 지르기 시작한 의외의 산업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일상과 가장 밀접한 곳, 맥도날드입니다. 맥도날드가 보내는 경고는 단순히 햄버거가 덜 팔린다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맥도날드는 흔히 경기 방어주의 전형으로 불립니다. 주머니 사정이 가벼워지면 스테이크 대신 햄버거를 찾기 마련이니 불황일수록 장사가 더 잘 되어야 정상이죠. 그런데 최근 맥도날드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요도나 신호가 포착되자 급하게 $5 세트 메뉴를 내놓으며 할인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패스트푸드조차 비싸다고 느끼는 소비자들이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큽니다.
과거에는 경기 둔화가 오면 저가 외식업체들이 수혜를 입었지만 지금은 생활비 자체가 너무 가파르게 오른 나머지 저가 소비층조차 지출을 아예 포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집에서 밥을 해 먹거나 그마저도 줄여야 하는 상황에 부닥친 것이죠. 미국 소비의 가장 밑단, 즉 가장 약한 고리가 실제로 흔들리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는 곧 외식과 리테일 산업 전반에 실적 압박이 가해질 것임을 예고합니다. 맥도날드가 할인 메뉴를 늘린다는 것은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 마진을 포기했다는 뜻이고, 이는 동종업계의 연쇄적인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비 둔화의 초기 신호가 가장 대중적인 브랜드에서부터 터져 나오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는 이제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의 시장은 하나의 경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산가치 상승으로 흥청망청하는 상위 10%의 경제와 5달러짜리 햄버거 세트에도 손을 떨며 고민하는 나머지 90%의 경제가 완전히 분리되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괴리가 앞으로 시장을 어디로 끌고 갈까요? 이제 우리는 이 양극화된 세계에서 어떤 투자 지도를 그려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결국 앞으로의 시장에서 승리할 기업들은 명확한 공통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독보적인 브랜드 파워입니다. 가격을 올려도 고객이 이건 그럴 가치가 있어라고 고개를 끄덕이며 지갑을 열 수 있게 만드는 기업입니다. 둘째는 타겟 고객층이 자산 보유층에 집중되어 있느냐입니다. 월급의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고객을 많이 보유할수록 경기의 파도를 부드럽게 넘을 수 있습니다. 산업별로 나누어 보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분야는 역시 초고가 럭셔리 브랜드입니다. 에르메스나 루이비통처럼 대체 불가능한 지위를 가진 기업들이죠. 또한 프리미엄 여행 시장도 유망합니다. 부유층의 경험 소비는 물건 구매보다 훨씬 더 견조한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킹홀딩스나 델타항공의 프리미엄 좌석 수요 등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반면 중산층을 타겟으로 한 평범한 의류 브랜드나 대중적인 외식 프랜차이즈 그리고 특징 없는 일반 백화점들은 상당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실전 종목과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으로는 압도적인 바잉 파워로 저가 시장을 장악한 월마트와 코스트코 그리고 하이엔드 시장의 절대 강자 루이비통과 에르메스를 포트폴리오의 양끝단에 배치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여행 섹터에서는 프리미엄 수요를 흡수하는 델타의 상위 클래스 실적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수시로 체크해야 할 핵심 지표들도 있습니다. 첫째는 카드 연체율과 소비자 신용 데이터입니다. 하위 계층의 붕괴가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는지를 감시해야 합니다. 둘째는 럭셔리 브랜드들의 분기별 매출 성장률입니다. 상위층의 소비 심리가 여전한지 가늠하는 척도가 됩니다. 셋째는 기업들의 할인율 확대 여부입니다. 만약 프리미엄을 표방하던 기업이 갑자기 대규모 할인 행사를 시작한다면 그것은 고객 이탈이 시작되었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러한 지표들은 단순히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투자 자산을 지키는 조기 경보 시스템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한 경기 사이클에 한 구간을 지나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자산을 가진 사람 중심의 경제라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노동의 가치보다 자산의 가치가 훨씬 빠르게 증식하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소비시장 역시 그 구조에 맞춰 재편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시나리오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는 것입니다. 프리미엄 브랜드는 더욱 강력해지고 중간 가격대 브랜드는 대대적인 구조 조정을 겪으며 사라질 것입니다. 자산을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가 시장을 지배하는 그들만의 리그가 견고해지는 시나리오입니다. 두 번째는 자산 시장의 급격한 조정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AI 랠리가 멈추고 주가가 급락한다면 지금까지 소비를 떠받치던 부의 효과가 사라지며 럭셔리 소비조차 무너지는 진정한 불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취해야 할 실전 투자 대응법은 명확합니다. 모든 소비주가 다 같을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소비재라는 섹터 하나로 묶어 투자하는 것은 지금 같은 양극화 시대에 매우 위험한 도박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당 기업의 고객 계층을 분석하세요. 내 돈을 가져가는 이 기업의 고객이 서민인지, 중산층인지, 아니면 초자산가인지 구분하는 것이 수익률의 향방을 가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브랜드 파워를 바탕으로 한 가격 결정력이 있는지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결국 지금 시장은 누가 더 많이 버느냐보다 누가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잔인한 변화는 이미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소비시장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갈라지는 경제의 틈새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안전한 자산의 성벽 안으로 들어간 기업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무너지는 중간 지대에서 희망 회로를 돌리시겠습니까? 오늘 영상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유수원샷은 여러분의 작은 의견 하나하나가 모여 더 큰 통찰이 됩니다. 댓글창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더 가치 있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